자, 이제 오장 전략도 잡아봐야죠. 오전장도 중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요즘 뭐 연무 때문에 그렇고 전국 곳곳에 산불 얘기는 참 답답하고 그러네요. 시장도 조금 무던하고 네. 오늘도 전략은 또 잡아가야 되는데 오늘 시장 보는 느낌 소회가 좀 먼저 어떤지. 일단 뭐 관세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또 빠져서 정말 이 관세 정말 지긋지긋한데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4월 2일이 이제 트럼프가 말했던 뭐 해방의 날, 뭐 그때까지는 뭐 끝내던지 아니면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뭐 돈을 받던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보면은 이 자동차, 그러니까 이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죠. 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어떤 각 나라들과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또 커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빅테크 또 테슬라까지 하락이 나왔던 건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협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부가 있어서 행정명령 서명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뭐 이 시한이 있으니까는 좀 재촉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 반영돼서 좀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결국 4월 2일까지 협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못 들어가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아예 이제 최근에 이 화웨이가 GPU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예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그 저사양 칩도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돼서 빠진 것도 있고요.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자본 지출 우려 이게 또 나왔던 건데 예전에 다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온 거라서 네. 제가 볼 땐 모든 게 이제 관세에 좀 부합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금 관세 그 협상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다리는 게 답이죠. 요즘 뭐 파생 제가 트레이더들 얘기하지만 움직이면 터집니다. 곳곳에 지뢰밭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터진다는 얘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일단 재료가 나오고 시세가 안 좋아요. 오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일본, 미국 하다못해 본토에도 지금 다 안 좋고 시세가. 자동차 관세의 가장 큰 타격은 유럽 차들일 텐데 그러면 유럽 차가 타격받으면 유럽 경제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 그걸 대변하는 유로화, 통화를 많이 보니까 유로화가 빠져야 정상인데 안 빠져요 지금. 그 얘기는 저 재료가 그러면은 노출이 됐으니까는 가격에는 이미 반영된 거냐 아니면은 반영될 부분이 일단 뭐 유럽 증시 이따 오후에 열려야 되고 뭐 미국 본토 증시도 다시 열려야 되는데 추가로 또 반영이 여진이 남았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미국의 자동차가 지금 뭐 1,600만 대 정도 팔리는데 그 중에서 1, 2, 3, 4위 중에 유럽은 아무도 없고 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럽이 한 7, 8위 정도 가야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이 그룹의 판매가 뭐 크라이슬러랑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것도 뭐 유럽이라고 굳이 치자면 뭐 유럽이라고 넣어줄 수 있으나 어쨌든 1위는 부동의 1위는 GM, 2등이 도요타, 3등이 포드, 4위가 현대기아차 그룹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도 현지 생산이 많지만 멕시코 생산도 있고 GM 뭐 말할 거 없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170만 대 미국 수출하는 것 중에서 50만 대 정도를 미국 공장이 지금 조지아 공장과 엘라바마 공장이 커버하고 있으니까 네. 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GM과 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왔을 때 영원히 25% 관세 제발 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GM이 미국에 팔고 있는 그 200 한 몇십만 대 중에서 40만 대, 50만 대는 한국에서 오거든요. 네. 한국의 트랙스하고 이 중소형차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거기에 25% 관세 붙이면 그런 차를 사둔 사람들이 받는 물가 압박은 어느 정도일까?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엔진하고 지금 뭐 주요 부품에도 또 관세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미국 자동차 거기 디테일이 가격은 조금 애매해서 아까 잠깐 그 김정일 이사 출연했을 때도 그렇지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헷갈려서 제가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무조건 다 올라간다라는 건데 미국 경기가 지금 슬로다운한다고 하는데 미국 자동차 가격을 다 저렇게 올려놓으면 네. 과연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라는 그 얘기보다 미국 경제가 먼저 침체돼서 시장의 경제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저 얘기를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현대차처럼 다 와서 무릎 꿇어라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뭐 같이 합시다는데 사실 인터뷰할 때 백악관에서 막 정의선 회장이 하는데 조금 불편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죠? 뭐 거기 어떤 주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협상이 되니까 뭐 자기 말로 사줘하고 굉장히 쉽게 우리는 앉아서 뭐 떡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짜증은 확 나던데. 자, 그건 그거고. 뭐 얘기하다 말았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에 우리는 굉장히 취약하다. 뭔가 딱 나오면은 안에 그렇잖아도 지금 불안한 뭔가를 잠재하고 있는데 툭 치면 우르륵 더 넘어지잖아요. 이게 조금 극복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는 외부에서 나온 것만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살짝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관세 부과라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네. 유연성을 두겠다가 또 강조했거든요. 유연성. 네.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을 두겠다는 이야기는 협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제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은 네네네. 4월 1일까지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엊그제 같은 경우도 시진핑과 통화하겠다라고 또 그런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기한 남아 있거든요. 보통 그게요. 기한을 남겨두고 미리 협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임박해서 이제 어떤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그 완전한 뭐 타결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일부 협상 정도는 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전 같은 경우도 완전 종전이 아닌 일부 종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나올 것 같고 그렇게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환호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아마 4월 2일까지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부씩 조금씩만 해결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어떤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어떤 관세에 있어서 좀 협상을 해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까지 4월 2일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월 2일이라도 실제로 관세 명령에 그 서명이 들어갔을 때 또 부랴부랴 좀 협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네. 뭐 정말 관세를 다 부과해가지고 정말 세계 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그렇죠, 일은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포고하는 것들, 뭐 행정명령을 보면은 약간 헷갈리게 뒤섞어 놔서 아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 자동차 관세는 영구적일 거야 이랬는데 네.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그러면 영구적으로 유연하다는 얘기인가? 거기에 또, 하여튼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세를 해서 우리 경제에 뭐가 재정 수입이나 이런 게 좋아졌잖아. 근데 자꾸 돌아보니까 자국 내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은 거봐 다 같이 망하는 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말을 살짝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관세 받는 거를 네. 수입으로 계산해 갖고 네. 1년 동안 얼마 벌어서 우리 재정이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 관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수출이 그만큼 안 될 거고 네. 좀 아마 이제 어떤 이 거래가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뭐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좋아요. 어쨌든 이제 좀 협박하는 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CKD는 어떻게 할 건가? 아, 반제품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줄 건가 안 줄 건가? 네. 라는 그런 명확한 지침도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부품도 지금 뭐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진하고 미션 뭐 이런 쪽은 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주요 부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거의 없이 뭔가 헤드라인만 계속 거칠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자체로 생산하는 엔진이 몇 개나 있는가 살펴보면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뭐 포드 한두 개 정도? 퓨어한 순수한 미국산 자동차라는 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미 뭐
엔진 기술도 다 섞여 있고 그다음에 주요 좋은 차들은 다 뭐 게트락이나 JF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럼 차량 가격이 뭐 10에서 20% 뛴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경기가 좋았을 때라면 또 금리가 낮았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중금리에 차 가격이 한 10% 20% 뛴다? 글쎄요. 이걸 과연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제가 그냥 정리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복잡 다당성은 있지만 본질로 돌아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맨적인 유연성을 다시 한번 좀 믿어보자. 뭐 믿는 도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과하다 싶으면 다시 또 당겨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소주제인데 4월, 5월 뭐 대충 다 아시면 가정의 달 또 대학 가는 축제여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완전히 침체입니다. 소비도 침체, 내수도 침체, 약속들을 안 잡으시죠. 저부터도 지금 전혀 약속을 거의 안 잡기 때문에 자, 근데 중국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뭐 우리의 엔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워터밤이 뭐죠? 이거 물 하는 거 네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거기 이제 이 국내 이 엔터 이 가수 이 아티스트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을 알고 있지만 국적은 미국이나 태국인 그런 아이돌들이 초대받아서 이제 공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뭐 케이팝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뭐 완전히 열린 건 아니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달 말에 그 이 중국 문화체육단이 한국에 와서 어떤 문화 교류에 대해서 또 논의한다고 하니까는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신호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이 한중 외교 장관 회의에서도 지금 아펙 정상회의가 이제 금년하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하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한 번은 주최하고 그다음에 내년은 중국이 주최하게 되는데 지금 외교부 관계자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올 수 있다 뭐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실제로 올지 안 올지 9월 달이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관세 이해가 또 부각되다 보니까는 관세 무풍지대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가 올라가고 있고 네. 대부분의 대부분 엔터주들이 이제 신고가로 올라서고 있거든요. 뭐 되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관세를 피해가는 섹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네. 또 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포트의 한 부분은 이 엔터 쪽은 또 한두 개씩은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뭐 엔터의 상징인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뭐 6월인가? 5월인가? 복귀한다고. 네, 6월. 이후. 6? 6월 이후. 6월 이후. 네. 아,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엔터 요즘 뭐 분쟁의 그 소음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뉴진스는 안타까워서 자 중국의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언제 한번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중국도 공식적인 한한령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이제 통용하는 용어로 쓰는데 네. 너무 이게 명사화 돼 버렸어요. 막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뭐 대체할 만한 표현이 있으면 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일단 그 중국에서 이제 한국물의 이제 공식적인 상영 이런 것들이 뭐 그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뭐 계속 퍼지고 있고 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유통 경로로 뭐 영화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TV에서 틀어주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뭐 급격하게 떨어진 건 사실이죠. 뭐 영화 개봉 같은 것들도 어쩌다 되면 그게 뉴스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음반 판매보다는 공연이 중요한데 음반은 판매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가서 공연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공연 자체가 완전히 끊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서 중국이 이제 보복을 했다. 사드와 관련된 보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공연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각 회사별로 예전에 비해서 중국인
멤버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중국인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이 그쪽에 가서 정말로 콘서트를 돌았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미 그 정도 레벨, 어느 정도 중국 가서 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레벨에 올라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간 활동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열어준다 한들 뭐 일회성으로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뭐 장기적으로 뭐 공연장을 잡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가 뭐 갑자기 가겠습니까? 네. 뭐 BTS는 올해 아마 음반 활동 정도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인 멤버가 있는 뭐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SM의 뭐 그 여러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과연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올해 북남미를 엄청나게 힘들게 돌아야 될 스트레이키즈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한한령 관련돼서는 작년 뭐 저는 겨울부터 엔터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무도 안 볼 때 정말 주가가 쌌을 때 그런 기대감을 사는 것은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이제야 주가가 뭐 저점에서 50% 60% 올랐는데 뭐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관세에서 정말 피해가는 전략인지도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것은 철저하게 투자가 네. 아닌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JYP가 6만 원 정도 레벨로 떨어진 건 저는 조금 주가가 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뭐 JYP 정도는 조금 이 정도 가격에 내려오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엔터가 대안으로 올라오는 거는 관세 이슈가 또 부각이 되니까 엔터는 아직 관세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되면 뭐 별거에다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모르죠.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뭐 아이돌들 뭐 현지화 전략? 미국에 활동하는 아이돌은 그러면 미국인으로 다 이렇게 미국산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헨리 같은 경우도 누구? 그 헨리. 네, 슈퍼주니어 출신의 헨리 아, 같은 네네. 경우도 뭐 한국인인데 국적이 미국이거든요. 이중 국적. 네, 그리고 또 뱀뱀이라는 그 갓세븐 출신의 그 아이돌도 태국 국적이고. 아, 뭐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거는 뭐 케이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풀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라서 네. 아마 그 이번 이제 중국 문화설단이 와서 그런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뭐 공연 일정에도 잡힐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좀 풀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매력도 좀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이 관세에 대해서 좀 관세를 피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진짜 어떤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SM이 지금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1년 내에 최고가라는 얘기죠. 1년 동안 주가는 뭐 늘어섰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등인데 좀 반등치고는 폭이 있어요. 네. 뭔가 다른 이슈가 또 포착되는 게 있을까요, SM은? SM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굉장히 이제 백화점식으로 널려 있는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을 합산하다 보니까 네. 영업권 상각이라는 이유로 본사의 실적은 좋은데 자회사들이 영업권 상각으로 실적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닝 쇼크가 나왔던 것인데 네. 이걸 지금 정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권 상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계열사들의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러면 원래 반영되지 못했던 지금 NC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라인업들의 같이 뭐 가장 이제 최대 매출은 뭐 최근에는 뭐 카리나가 있는 뭐 에스파, 뭐 NCT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계속 안 좋았던 건 영업권 상각 부분이었는데 그걸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주가 반등의 가장 핵심 이슈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YG하고 JYP가 치고 나가는 구간에서 별로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임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중국 이슈가 더 풀리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어떤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생겨야 현재 뭐 10만 원권 정도에서는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악재는 좀 해소되는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현돈 매니저는 그러면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준비하신 섹터와 기업.
결국 이제 관세 때문에 또 하락이 나온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협상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관세 때문에 빠지는 것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사실 그 휴머노드 로봇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살짝 올라가 가려다 말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꽤 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보여지고 있어서 이 휴머노드 로봇 쪽에서 또 좀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하나 잠시 뒤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다들 또 실망하고 있거나 이렇게 내려놓고 있을 때 기회들은 거기에 조용히 잠재하고 싹을 틔우는 거니까 로봇 관련된 기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가 오전 디펜스는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윤 의사께 또 가야죠. 매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거를 여쭤보려니까 뭐 사실 경제 방송이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요즘처럼 참 늘어지는 것도 참 싫긴 해요, 저도. 네. 그래도 전략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좀 새로운 어떤 돌파하고. 네, 그런데 어쨌든 환율도 잘 살펴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제자리. 네, 그다음에 70원 갔다가 쭉 밀리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오늘도 확 밀리는 밀리고. 것도 아니고 그 레벨은 뭐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지수도 2,600선 초중반 정도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을 뿐 현재 레벨을 아래쪽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위쪽으로 움직인 건 아닌데 명확한 건 한 가지가 있죠. 외국인들은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계속 현물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네, 선물로 계속 뭔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물 쪽에서 사고 있는 건 너무 명확하게 반도체를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전략도 좀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도 들고 가고 이런 턴어라운드 쪽의 종목군들도 들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구간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천억 파는데 전기전자에 삼성전자 사고 있는 한 600억을 빼면 그러면 지금 한 1,700억 넘게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네. 거 다 팔면서 지금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나 정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향 쪽에 좀 더 모멘텀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풀자면은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환율은 1,300원, 코스피는 3,000. 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 여기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 디펜스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